그러니까 최초로 질문할 수 있고요. 또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을 내보내지 않았으면 아까 이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 성정을 가졌다고 얘기하셨죠? 왜 내보냈느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가능성, 왜냐하면 급도나고 자기 혼자 다 덮어쓰기 어려우니까 이거 그냥 차라리 얘기하고 감옥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 없습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이 이종석 장관이 가장 많은 지시와 정보와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분이 뭐 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조여오니까 쫄리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혹시나 이게 발설할까봐 보낸 건데 이거는 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사실상 완벽한 증거 인멸하러 호주 보낸 거 아니냐. 오히려 이종석 장관의 신변을 걱정해야 된다. 스리슬쩍 만약에 많이 올라와. 스리슬쩍 만약에 이분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증거 높다. 인멸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나 추론이나 상상의 영역이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시고 이종석 장관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두고 봐야 하는데 한 가지의 진실은 덮을 수 있다. 5가지도 덮을 수 있지만 100가지는 덮을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을 동원하더라도 다 덮을 수 없다. 그래서 진실문이 열렸는데 열리니까 본물처럼 나오는데 상상 초월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혀가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해야 하는 이야기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경로하면서 지시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 임성근 소장의 죄를 빼달라고 했을까? 이제 이것이 정말로 앞으로 나와야 될 진실의 문의 핵심이다. 가장 포인트는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목숨 걸고 지킨 거거든요.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왜 목숨 걸고 지키느냐? 저 사람이 삐끗 잘못하면 뭔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나까지 엄청나게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키는 게 내 목숨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과 용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지금 가장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언젠가는 터질, 여기서 언젠가라고 하는 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공천까지 좌지우지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잖아요. 있죠. 그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과 연결되어서 나의 목을 조여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안 빼주는 게 격려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은 임성근을 무조건 지켜야 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건 현재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현안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저는 요점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실을 퍼즐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격려하면서 업무 지시를 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 그 행위는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이종섭 장관이 이것을 정말로 수사 지휘를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버리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되어서 직권남용이 되어서 권한남용이 되어서 중범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했느냐?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읽어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 얘기는 저희들이 상상하고 또는 예단하고 편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론입니다. 이건 혹시 명예훼손 이렇게 안 걸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추론의 하나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적 라인이라면 대통령실 내에서 참모가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든 임성근 소장을 보호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 천공 전문가로서 지금 대통령실의 고발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계신 김종대 의원이 폭로했던 천공과 같은 제3의 인물이 대통령에게 이 사람 과실치사 혐의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부탁을 했거나 가족이 했거나 참모가 했거나 집권 여당에서 했거나 아니면 청문과 같은 제3의 인물이 했거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기자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님? 맞습니다. 공적인 라인은 우선 배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지휘 개선의 완벽한 의견 일치로 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을 보직 해임 조치하는 것까지 그렇죠. 완전히 의견 통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의 명령 체계 특성상 여기서 한 몇몇 개인이 이런 지휘 계통을 뛰어넘어서 대통령실에게 별도의 어떤 정보 제공이나 청탁이나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가능성에서 제외하셔야 된다. 그러면 남는 거는 사적인 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적인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해병대에서 제가 정황으로 쭉 듣고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은 7월 30날 해병대 사령관이 일요일 날인데 장관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때 동행한 사람이 박정훈 대령과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근데 굳이 일요일 날 찾아간 이유는 곧 장관이 주초에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밖에 빈 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긴급히 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갔더니 이렇게 3명이 찾아갔는데 장관이 있고 정책실장이 있고 대변인이 있고 참모들이 그 옆에 앉아 있고 군사보좌관이 있네. 그럼 총 7명이 됩니다. 그래서 7명이 있는 가운데 약 한 10여 분간 박정훈 대령이 보고를 하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참모들 의견을 묻습니다. 우선 첫째, 해군 참모총장도 이거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제가 결재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예, 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성역 없이 잘 수사가 됐다고 굉장히 여론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예, 진짜 키포인트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뒤이어 정책실장이 더 센 말로 잘 됐다고 칭찬을 해. 해병대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군사법제도가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그 사법체계화에서 이거는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됐으면.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그렇지 잘했어 이랬던 맞지? 거지. 알았어. 동의가 다 된 거고. 성역 없는 수사에 다 그래서- 방점을 찍은 그래서 거잖아. 수사단장, 해군총장, 대변인, 정책실장 의견을 들은 뒤에 수고했다 하고 결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공적인 라인에서 이게 뒤집힌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뒤집히는 군대라면은 국가 안보 못 맡깁니다. 그렇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